안녕하세요. 친절한 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어떤 좋은 일이 있냐면요. 저는 약사잖아요. 제가 가장 기쁠 때가 가장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쁨 중에 하나가 좋은 제자를 만났을 때, 이런 어떤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제자를 만났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잘 만들어지고 또 잘 공급이 돼서 환자분들께 전달이 돼서 그분들이 그걸 드시고 삶이 또 개선되는 이런 과정을 지켜볼 때 제가 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거를 잘 열심히 좀 드셔주시는 분들이 또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근데 오늘은 어떤 제자를 만났냐면요, 혹시 부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부신이 조금 생소하시다면 우리가 부신피질 호르몬은 혹시 들어보셨죠? 부신피질 호르몬 약봉투에 많이 써 있어요. 부신피질 호르몬, 스테로이드를 부신피질 호르몬이거든요. 스테로이드란 말 자체가 어떤 성분의 이름을 딱 지칭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총칭해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소적인 의미의 스테로이드는 부신피질 호르몬입니다. 부신에서 분명히 나오는 호르몬이 도대체 이게 뭐길래 맨날 아토피에 처방되죠, 천식에 처방되죠, 류마티스 관절염에 처방되죠.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이 부신피질 호르몬이 내 몸에서도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도대체 나오는데 우리는 왜 또 약을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 그렇게 본다면 부신에 대한 좀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부신은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는 거다라고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신이라는 기관이 내분비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분비하는 기관인데요. 어디에 붙어 있냐면 우리 옆구리 만져보시면 양쪽에 신장이 있잖아요. 네, 신장에 마치 모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위에 조그맣게 달려 있어요. 한쪽 모양은 반달 모양, 한쪽 모양은 삼각형 모양으로 마치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한 크기는 한 4cm, 5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손가락 마디로 한 마디가 두 마디 정도? 이 정도 되는 크기로 이렇게 얹어져 있는. 근데 이 조그만 기관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신이 없었으면. 그래서 아예 부신 기능을 못하는 또 자가면역 질환도 있거든요. 에디슨병이라고. 되게 좀 너무 힘든 병이죠, 사실은. 그래서 부신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하고, 그럼 부신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구조 사이사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심부에 있는 거를 부신 수질이라고 해요. 수질. 그래서 조그만 안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있고, 또 부신 피질이라고 그래서 이 막이 이 단계가 이렇게 세 단계가 있어요. 이 세 단계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가운데에 있는 부신 수질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화났을 때, 그리고 뭔가 막 맹수가 쫓아온다, 갑자기 화난 그 강아지가 나를 위해서 막 쫓아온다 그러면 엄청 긴장되잖아요. 긴장하려면 몸을 바짝 세우고, 우리 몸에서 긴장을 딱 먼저 너 긴장해 하고 먼저 지시를 내려주는 호르몬이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데 말 어렵죠. 그래서 보통 그 의학 그 드라마 같은 거 에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피네프린을 얘기하는 건데, 그 호르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맹수가 쫓아와도 저게 뭐지 하고 그냥 긴장감을 늦추고 잡아먹힐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정말 죽도록 뛸 수 있는, 내가 언제 이렇게 달리기를 잘했을까 할 정도로 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이 나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뛰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당을 만들어내요. 뭐 지금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요. 아무리 배가 고프지만 오늘 제가 지금 점심을 안 먹어서 저도 엄청 배가 고프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지금은 좀 맹수가 쫓아오는 단계는 아니지만 저도 계속 긴장 상태에 있고, 그래서 제 몸에서 에피네프린이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저를 공격하는 누군가가 탁 다가왔다 그러면 에피네프린 확 나올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를 쓰려니까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져야 돼서 우리 몸의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야 에너지를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혈당이 올라가니까 나쁜 거 아니야? 나쁜 게 아니라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헐떡헐떡 뛰어야 되려면 기관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관지가 확장이 잘 돼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공기를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관지 확장도 되는, 그러니까 포도당도 넣어주고 기관지 확장도는. 그리고 또 심장 입장에서는 심장이 빨리 뛰어줘서 우리 몸의 근육에 피를 막 보내줘야 그 힘을 우리가 돌릴 수 있잖아요. 포도당이 전체적으로 터져서. 그래서 심근 수축력을, 이 호르몬이 나와서 뛰지 않아도 이미 뛰기 전부터 쫙쫙쫙쫙 조여주는, 그래서 심박출력을 높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또 이런 에너지들이 근육으로 다 가져야 되잖아요.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초에 있는 이런 다리나 손에 말초에 있는 이 미세 혈관들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에피네프린이 한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부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급격한 환경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이런 그 생리적인 반응으로 에피네프린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부신에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부신 중에서도 지금 부신 수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또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 의도는 사실 부신 수질에 있지는 않고요. 부신 피질에 있어요. 자, 반대로 부신 수질을 싸고 있는 이제 막이 이렇게 있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질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망상대, 중간대라고 하는 이 구역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옆에 바로 테두리에.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는 이 공부를 하고 너무 그래, 부신이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여기서 뭘 만들어내냐면요, 우리 몸에 성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 호르몬. 우리가 보통 여성 호르몬 어디서 만들어내죠? 난소에서 만들어내고요. 우리가 임신 중에 또 자궁에서도 만들어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환에서 만들어내는데, 부신에서도, 특히 부신의 이 수질 옆에 있는 피질의 첫 단계에서 성선 호르몬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 보면서 이렇게 경험하기로는 여기서 에스트로겐도 만들어내고 프로게스테론도 만들어내는데요. 실제로 에스트로겐보다는 프로게스테론을 난소보다 혹시 더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신의 기능과 프로게스테론의 활성도,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과의 연관성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프로게스테론은 난소와 부신에서 생성되고 분비됩니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어요. 어디를 찾아보니까 부신에서는 프로게스테론을 만든다는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다시 논문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논문을 찾아냈어요. 난소를 떼는 사람이 혈중에서 프로게스테론이 검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소를 떼냈는데 프로게스테론이 검출된다는 거, 어딘가 다른 데서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신과 난소를 함께 떼냈던 환자한테는 프로게스테론이 검출되지 않았거든요. 자, 이 연구 결과가 말하는 거는 부신에서 프로게스테론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들기도 하지만 분비도 한다. 이게 제가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서울대에서 올렸던 그 지식란에, 의학 지식란에 분비하는 건 생성은 되는데 분비 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혼란스러워서 논문도 찾아봤고, 그런데 이 자료를 또 보니 다 논문에 근거한 자료들이거든요. 부신 그 에스트로겐이나 특히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신의 기능은 프로게스테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조기 폐경이 되신 분들이 왜 스트레스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이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연결되느냐, 이 부신과의 스트레스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굉장히 연결성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둘러싸고 있는 이 속상대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요. 우리가 일명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을 이 부신피질의 이 속상대라는 데서 만드는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코티솔이. 그래서 이 코티솔이 하는 역할들을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까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언제 나왔죠? 막 맹수가 쫓아온다거나 이럴 때 나왔던, 아주 더 급할 때. 그런데 이 코티솔은 아주 급할 때라기보다도 항상 머릿속에 있는 고민 많으시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고민, 해결되지 않는 1년 내내 있는 고민들 때문에 생기는
이 스트레스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한다는 이 구역입니다. 근데 이게 코티솔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이게 질병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은 속상대에서 코티솔이라는 걸 만드는 구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칸에, 마지막 테두리에 이제 수구대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어쨌든 수구대라는 곳은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체액량을 높여서 혈액량을 늘려서 혈압을 올리는 알도스테론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요거를 분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 전체적인 어떤 영상의 흐름을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물론 간과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선 제가 오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프로게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특히 프로게스테론을 만들어내는 호르몬 만드는 구역이 부신에 있대더라. 두 번째는 코티솔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없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아서도 안 되는 이 코티솔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말 관건이, 이 코티솔이 부신피질에서 가장 넓은 구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더라. 그래서 오늘은 부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코티솔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부족했을 때 어떤 질병이 생기고, 도대체 아토피는, 천식은, 자가면역 질환은 왜 이렇게 우리는 스테로이드로 이걸 먹어가면서 우리 몸에서 굳이 나오는 거를 먹어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